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질까? 우리는 비슷한 세월을 살아옵니다. 기쁨도 겪고, 상실도 겪고, 배신도 겪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세월을 건너왔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불평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은 이 차이를 운이나 성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도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태도란 무언가를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무너질 때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삶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을 살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이 작은 질문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날카로워지는 사람은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증거처럼 꺼내 보이며 세상이 자신에게 빚졌다고 믿습니다. 반면 단단해지는 사람은 상처를 교훈으로 바꿉니다. 말로 꺼내기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다음 선택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굳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매달리는 태도라는 것을.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불평 대신 정리를 선택합니다. 분노 대신 거리를 선택합니다. 후회 대신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더 잘 버티는 법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자기 안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만이 자기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거친 인생을 다루는 법. 책은담은 부드러운 문장으로 아주 냉정한 진실을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책은담은 고난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고난을 다루는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지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얼굴을 할지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형편을 바꾸지 못해도, 운을 고르지 못해도, 사람을 피하지 못해도 마음의 자리는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닙니다. 슬픔을 없애는 것도, 분노를 눌러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기보다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를 조용히 묻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책은담의 문장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엄격합니다. 참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피해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는가? 책은담은 이 지점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기 연민은 상처를 덜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상처를 붙잡아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고난을 다루는 첫 번째 자세는 억울함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반복하지 않고 생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 고난을 있는 그대로 두되
거기에 의미를 더 씌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왜 하필 나인가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인가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은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이 말하는 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책은담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태도가 쌓일 때 사람은 서서히 거친 인생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거친 인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기대를 줄이는 사람들. 젊을 때 우리는 세상에 기대가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알아주겠지. 이렇게 살면 보답받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사람은 기대를 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세상이 아니라 기대에서 나온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상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삶을 비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기대하고 관계에 기대하고 세월이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이 구조를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 기대를 조절합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상황을 과장하지 않게 되며 하루하루를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줄인 사람은 감사할 일에 더 민감해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오래 남고 조용한 평온에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줄어야 비로소 삶이 보입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보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기준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다가가야 할 관계, 거리 두어야 할 관계. 이런 선택 앞에서 기대는 오히려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현명한 사람은 기대를 덜고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이 있는 삶은 외부에 덜 흔들립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자신이 무너질 이유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인생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양 철학이 말하는 강해지는 인간의 조건. 서양 철학도 동양과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플라톤은 인생의 혼란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질서 없는 영혼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린다. 환경이 좋아져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질서가 생길 때 비로소 외부가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강한 인간을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질서 없는 영혼이란 감정이 앞서고 욕망이 방향을 정하고 외부의 평가에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사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면에 질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거칠어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우선순위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은 흘려보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서양 철학이 말하는 강해지는
인간이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외부의 성공보다 영혼의 정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질서 있는 영혼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바로 말하지 않고 두려움이 생겨도 즉시 도망치지 않습니다. 한 박자 멈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키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내면의 질서는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기 안을 정돈하라. 그곳이 정리되면 외부의 소음은 생각보다 훨씬 작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점. 고난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통제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이다. 단단한 사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에 자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한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휘둘리지 않는 힘에 가깝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고난을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는 순간부터 사람은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밤새 분노에 잠기고 누군가는 잠시 아프고 다시 일어섭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반응에 있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오도록 두고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말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온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조용히 나눕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사람을 오래 지켜줍니다. 나이 들수록 이 태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낮춥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사람은 자신을 지켜냅니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은 강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감정을 흘려보낼지, 이 선택을 매번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조용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쌓일수록 인생은 소란에서 벗어나 점점 단단해집니다. 채근담이 말하는 느리게 단단해지는 법. 채근담은 빠른 성장을 경계합니다. 갑자기 잘된 인생은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급히 피우면 향이 짧고 열매는 서둘러 맺으면 맛이 얕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속도를 늦춥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리듬을 지킵니다. 그래서 채근담은 성공보다 지속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빨리 앞서간 사람보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리게 단단해지는 사람은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가는지, 누가 뒤처졌는지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기반을 먼저 다집니다. 체력, 마음의 여유, 관계의 정리, 생각의 깊이.
이 기반이 없으면 성장은 빠를 수는 있어도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조급함을 경계합니다. 지금 당장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있어야 사람은 자기 리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느리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성실한 선택입니다. 책은 담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안쪽에서 익어가는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조용히 쌓인 내공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은 속도를 더 늦춥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낮추고 해야 할 것만 남깁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느리게 단단해지는 삶은 늦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책은담이 남긴 가장 깊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사람은 사람에게 다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관계의 수를 줄이고 경계의 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의 미덕을 호감이 아니라 선별해서 찾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순간,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데서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소모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계속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질수록 관계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경계의 선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종종 오해를 부르고 오해는 반복될수록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모든 부탁에 대답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과 거리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단단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관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인생의 다른 영역까지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삶의 태도. 나이 든다는 것은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큰 사람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다.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태도는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한 큰 사람이란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도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은 젊은 시절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판단도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들춰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를 정리해 지금의 태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은 담담해지며 선택은 신중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몸도, 환경도,
사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지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말의 무게, 관계의 거리, 욕심의 크기, 그리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 단단해지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환경이 거칠어질수록 그는 더 조용해집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설명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기 삶의 중심을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은 무력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선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나이와 함께 단단해집니다. 환경은 여전히 거칠 수 있지만 태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쌓여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지켜야 할 단 하나. 단단해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온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승부욕보다, 설명보다 평온을 잃지 않기 위해 물러날 줄 알고, 말을 줄일 줄 알고,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택합니다. 젊을 때는 말로 이기고, 논리로 증명하고, 끝까지 설득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알게 됩니다. 평온을 우선해 둔다는 것은 도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싸울 가치가 없는 일과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을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모든 오해를 풀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난에 답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인 순간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는 것도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올려놓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평온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을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 상황의 변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지켜야 할 것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듭니다. 평온 하나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흔들려도 괜찮아집니다. 이 단순한 기준이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늘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깊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함은 조용하다. 단단한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인생이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날카로워질 것인가, 단단해질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